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출력 배웠고요. 그 다음 조건문, 그 전에 변수, 조건문, 반복문, 지금 이제 함수를 배우고 있죠. 객체, 함수. 그래서 함수 중에서 이제 함수는 메서드라고 있습니다. 메서드 또는 메소드라고도 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부르기 나름인데, 이제 함수에는요 개념이 크게 좀 두 가지가 있어요. 매개 변수랑 리턴. 매개 변수는 그냥저냥 할만해요. 근데 리턴은 어렵진 않은데 헷갈립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 매개 변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바는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인 함수를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실행시키기 전에 메인 한번 쓱 훑어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system.println. 참고로 여러분 이거 안 따라줘도 됩니다. 따라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일단 시간 드릴 거기 때문에 int arr new int 3. 자, 여러분 지금 자바 세상에서 객체 몇 개 있죠? 몇 개? 3개? 인트 3개니까 몇 개? 몇 개 있죠? 1개. 그쵸, 1개 있죠. 왜? 뉴가 하나니까.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이거. 네, 저번에 했던 그 동사 있죠, 여러분. 우리 동사 요거에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저 앞에 스태틱 붙은 거는 우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그냥 메인 클래스 안에, 자, 메인 메서드 하나, 그 다음 fun a 메서드 하나, 이렇게 2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그런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메인을 기준으로 돌아간다 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메인에서 이 fun a라는 걸 호출을 하려면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메인밖에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fun a에 있는 것도 실행시키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fun a라고 호출을 해줘야 돼요. 이게 호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면서 fun a도 같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거 하기 전에 제가 int a를 5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a를 주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a 넣으면은 지금 딱 봐도 뭐라 하고 있죠? 그쵸? 뭐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원래 함수는요, 함수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메인에서 이 fun a라는 함수한테 a의 값을 주고는 있는데 이 fun a에서는 정작 받을 구멍이 없기 때문입니다.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전 지금 여기에서 값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근데 얘가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얘를 못 넘겨줍니다. 얘를.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요, 어디서 넘겨주고 있죠? 메인에서 소괄호 안쪽에서 넘겨주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함수한테 어떤 값을 주고 싶다 하면 소괄호 안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데, 그렇다면 넘겨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규칙으로 받아야 되냐? 자, 여러분, 이 A에
타입이 뭐죠? 인트죠, 인트. 그러면 앞에 인트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변수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어도 돼요. 뭘 안 해요. 그러면 소괄호 안쪽에서 넘겨주고 소괄호 안쪽에서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출력도 한번 해볼게요. system.println 해서 F를 할게요. %d n. 이제 저 이름을 제가 지금 막 지었는데 진짜 상관없습니다. 이게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이렇게. 어떤가요? 잘 나오나요? 근데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막 지으면 여러분 알아보기 쉽나요? 알아볼 수 있나요? 웬만하면 잘 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저게 넘버니까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은 이렇게. 굳이 여기에서 넘겨준 이 변수 이름 또는 값과 이름을 똑같이 맞추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A로 넘겨줬다? 그럼 무조건 A로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요거랑 요거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랑 얘는 변수 이름이 달라도 된다. 그냥 잘 주고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 나오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int a에다가 이제 5를 넣고요. a를 넘겨줬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a 여러분 변수인가요? 그쵸, 값이죠. 그럼 여기로 받을 때도 실제로 값인 5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n을 출력했을 때 5가 나온 이유가 이거 때문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정작 넘겨준 건 int인데 받았을 때 불린으로 받는 거 될까요? 안 되겠죠. 무조건 이 두 개의 타입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int 넘겨줬으면 int 써야 되고, 만약에 이게 true면은 불린 써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가 다시 int를 고치고 플러스 2라고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n 출력했을 때 뭐라고 나올까요? 그쵸. 5 더하기 2에서 7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fun a에서 a의 값을 n의 값을 이제 20으로 바꿀게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a의 값을 5로 세팅해요. 그 다음 a 넘겨줍니다. n으로 받아요. 그리고 n 값을 이제 20으로 바꿀 건데 똑같이 a라고 할까요? 자, a 값 바꿨습니다. 나중에 이 fun a를 실행하고 나서 자, print f를 할게요. a에다가 %d n 다음 a. 자, 요거 a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20? 5? 뭐 둘 중 하나겠죠? 확률은 반입니다. 반. 5냐 20이냐.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아마 2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5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정답은 5입니다. 5. 왜?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fun a한테 넘겨준 게 변수인가요? 값이죠. 실제로 우린 이거 뭘로 보면 되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쵸? 이렇게 넘겨준 거랑 똑같습니다.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원래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제가 게임 CD를 삽니다. 게임 CD를 샀는데 제 친구한테 이제 불법으로 복제를 해줬어요.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실수로 제가 준 게임 CD에 다른 게임을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 게임 CD에 그 게임이 덮어지나요? 원본에 영향이 가나요? 안 가죠.
친구 게임 CD는 이미 복제를 한 거고 제 거는 원본 그대로 남아있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친구한테 복사를 해줬다고 해도 친구가 다른 걸로 바꿨다고 해도 이게 저한테는 영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실까요? A는요 변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5였어요. 5. 근데 나중에 얘가 받아가지고 나는 20으로 바꾸고 싶은데 20 바꿀래 라고 해서 저한테 말해줘봤자 저는 어차피 복사를 해준 값을 준 거기 때문에 원본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펀 B를 만들겠습니다. 펀 B. 자, 펀 B를 만들고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ARR에 0번째 10 20 30 1 2 자, 그 다음 펀 B한테 ARR을 주면은 이거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위에 이렇게 잠깐 주석 처리하고 그 다음 이번에 0번째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0번째 ARR이죠. 자, 여러분 이거 왜 오류 나시는지 아시겠나요? 왜 오류 나는지? 네, 뻔 B죠? 이것도 지울게요. 이거 왜 오류 날까요? 인트 맞지 않나요? 인트는 맞는데 여러분 이번에 얘가 넘겨준 건 뭐죠? 단순히 인트인가요? 그냥 인트가 아니라 인트 배열이죠. 배열. 배열이면은 이것도 똑같이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똑같아요. 제가 int ARR 만들고 그 다음 0번, 1번, 2번에다 각각 10, 20, 30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펀 B한테 준 거는 ARR이에요. 잘 넘겨받았겠죠? 이제 여기서 ARR의 0번째 값을요 제가 100이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펀 B를 실행한 뒤에 다시 이 0번째를 출력했을 때 뭐라고 나올까요? 10 아니면 100 둘 중 하나겠죠? 뭐라고 나올까요? 10 100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번엔 100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5였는데 이번엔 바뀐 값이 나왔어요. 좀 헷갈리죠? 왜 그럴까요? 다릅니다. 근데 왜 다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분명 펀 A는 원본에 손을 못 댔는데 펀 B는 손을 대버렸습니다. A랑 B랑 넘겨받고 넘겨주고 한 건 똑같았는데 B는 바뀌었고 A는 안 바뀌었어요. 왜 A는 못하는 일인데 B는 할 수가 있을까요? 배열은 초기값이 없습니다. 초기값이 없으니까. 자, 요것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변수에는요 값을 몇 개 넣을 수 있죠? 하나. 그러면 자, A에는 실제로 5가 담기나요? 담기죠. ARR에는
이 세 개의 값이 담기나요? 담기나요? 담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얘는요, 저 멀리 힙에 살고, 얘는 스택에 살죠. 잠깐 배웠지만, 결론은 맞잖아요? 자, 애초에 얘랑 얘 사는 구역부터가 달라요. 메모리 구역부터가. 그래서 우리가 뭘 넣어준다 했죠? AR에 들어있는 게 지금 10, 20, 30인가요? 그렇나요? 네. 아닙니다. AR에는 지금 이 해당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담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시 한번 그림판만 한 게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AR이 있고 AR 객체가 있어요. 둘, 셋. 방이 3개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 10, 20, 30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얘가 AR이고요. 얘가 new int예요. 3 이렇게. 그리고 객체 안에 뭐가 있다? 리모컨이 있는데 이 큰 게 여러분, 자 여러분, 얘가요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나요? 이 작은 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 큰 게? 딱 봐도 어림도 없지 않나요? 그쵸? 안 됩니다. 그래서 넘겨준 게 바로 뭐다? 나 자체로는 못 들어가니까 대신 나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넘겨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AR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다? 뭐 들어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리모컨 들어있다. 이해되실까요? 리모컨 들어있죠? 그쵸? 리모컨 들어있습니다. 뭘 조정할 수 있는? 이 해당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리모컨 들어있는 거죠. 이 원본이 여러분 여기 안에 없다는 뜻입니다. AR도 결국 가지고 있는 건 뭐다? 그냥 얘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지 실제로 10, 20, 30이 여기 들어있었으면은 못 바꿨겠죠.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자, 펌 B한테 AR를 줍니다. 그럼 이 AR 안에 뭐가 들어있다 했죠? 뭐가 들어있다? 리모컨 들어있다. 자, 이제 나중에 펌 B라는 함수한테 뭘 주냐? 리모컨을 똑같이 준 거예요. 리모컨을. 자, 얘한테 넘겨주고 있죠? 여기를 봤습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얘도 이제 아무튼 AR이에요. 다른 함수 AR. 얘는 main, 얘는 fun B.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얘한테 넘겨준 게 결국 뭐다? 리모컨이다. 얘랑 얘랑 똑같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 리모컨이랑 똑같다 라는 거죠. 그럼 얘도 결국엔 뭘 조정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세 개의 리모컨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ARR, 여기 이 메인에 있는 이 ARR에다가 이제 10, 20, 30 리모컨으로 넣는 거예요. 값을 10, 20, 30. 그리고 나서 펌 B한테 나랑 똑같은 리모컨 주면서 이제 펌 B가 이 리모컨으로 나는 이 0번째 값이 10이 아니라 100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10은 지워버리고 100을 넣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얘가 보는 값도 어떻게 된다? 똑같아진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잖아요. 거실에 리모컨이 하나, 아니 TV가 하나 있고, 이게 TV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이 객체가. 그리고 시청자는 몇 명? 2명. 각각의 다른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 근데 결국에 조정할 수 있는 건 뭐다? 얘도 이거 조정할 수 있고, 얘도 이거 조정할 수 있고, 얘로 채널 돌리고, 얘로 음량 올리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결국 바라보는 게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본에 이제 손을 댈 수 있다라는 거죠. 값 자체를 넘겨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조금 어렵죠? 자, 우리가 넘겨주는 이제 용어를 한번 볼게요. 용어. 넘겨주는 이 값을요,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인자값이라고 해요. 인자. 또는 인수라고도 합니다. 인수. 인자도 되고 인수도 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합니다. argument. 그 다음 넘겨받는, 여러분 이거 변수인가요? 좀 변수 모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자, 여기 넣어볼까요? 똑같죠? 변수입니다. 변수. 이 변수 맞아요. 일반 변수인데 얘는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얘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얘가 그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 왜 매개 변수냐면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함수 바깥쪽에서 여러분 값을 받고 있죠. 그쵸? 자, 인자로 값을 받아오고 이제 받아온 값을 함수 안쪽과 연결해주는 매개체. 그럼 매개하다. 그래서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해요. 파라미터. 얘는 아규먼트, 얘는 파라미터. 인자, 매개 변수. 가끔 가다가 얘 보고 인자라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냥 함수 바깥쪽과 안쪽을 이어주는 변수다 라고 해서 매개 변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인자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개 변수는요, 함수 바깥쪽에서 받아오고 다음 받아온 값을 함수 안쪽에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함수 바깥쪽에서 이 변수 이름이랑, 근데 뭐 변수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게, 아무튼 이 변수 이름이랑 이 변수 이름은 딱히 안 맞춰도 됩니다. 값만 잘 받아오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구분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변수 이름을 최대한 잘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제가 번 A한테 4라고 넘겼으면은, 자, 이쪽에서 뭐라고 받아야 되죠? 4. 이제 타입을 뭘로 하면 되죠? A. 인트. 그쵸? A로 해도 되고 B로 해도 되고 변수 이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넘기셨으면요, 여기서도 받는 게 무조건 2개여야 돼요. 이렇게. 이 규칙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2개 넘기는데 여기는 하나만 받는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오류 나죠? 지금 오류 아마 읽어보면은 너 지금 2개 넘기고 있으면서 왜 받는 데는 하나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개수는 맞춰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제가 여기서 실행했을 때 print ln aaa 플러스 bbb 라고 하고 실행되면은 이제 더한 결과값이 6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실행하는데 그때 넘겼을 때 값을 뭐 7 하고 3 이렇게 넘기면은 또 이 함수 실행됐을 때랑 이 함수 실행됐을 때랑 넘겨지는 값이 지금 다르죠. 그래서 각각 6이랑 10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 타입 맞추는 건 당연하죠. 여기서는 인트로 받았는데 갑자기 여기선 뭐 스트링으로 받는다? 말도 안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좀 다양한 타입을 넘겨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요렇게 넘기면은 받았을 때 뭐라고 받아야 될까요? 예. 인티저. 예. 인트일까요? 예. 자, 이거 실행되고 난 값이 뭐가 남죠? 예. 그쵸. true가 남죠. true.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요 사칙 연산이 아닙니다. 1은 1과 같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 그럼 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는 뭐가 남는다? 그쵸. true가 남는다. 그래서 true 값을 넘기려면 여기서 뭘로 받으면 된다? 그쵸. 불린으로 받으면 된다. 자, 그 다음 제가 만약에 3.14를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받으면 되죠? 그쵸. 더블로 받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만약에 제가 10 넘기고 싶어요. 그럼 뭘로 받으면 되죠? 그쵸. int. 요렇게 이 규칙만 잘 맞춰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함수 이름 있죠? 상관없어요. 이렇게 치워도 돼요. 근데 얘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AA 이렇게 해놓고 자 넘기고 있고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함수가 있나요? 없죠. 있는 함수를 불러야 된다 라는 거죠. 함수명, 변수명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받아도 돼요. 띄어쓰기 잘 해주시고 이렇게 받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관없어요. 잘 넘겨주고 잘 받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런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건 뭐다? 이제 배열과 진짜 변수 값의 차이 그거였습니다. 번 A 그 다음 번 A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겨졌을 때랑 이렇게 넘겨졌을 때랑 그 다음 이렇게 넘겨줬을 때랑 얘는 바꿀 수 있지만 원본값을요. 이전 거는 못 바꾸는 거. 왜? 애초에 사는 구역이 다르니까. 이게 연결된다 했었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메모리 나라입니다. 메모리 나라에 이제 스택이 있고 힙이 있습니다. 자, 스택 안에는 메인을 위한 칩이 생겨요. 이렇게 메인 함수를 위한 칩.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생긴다? ARR이 생긴다. 몇 바이트짜리? 8바이트짜리.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인트 3개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트 3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각각 얘는 리모컨이 있고요. 얘도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 대충 그려보자면요. 리모컨 넘겨받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가 원격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자, int a는 5 라고 하고 얘는 뭐다? 원본 값을 준 게 아니라 이제 복사분을 넘겨준 거기 때문에 얘 아래서 바뀌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자, 매개 변수는 뭐다? 이제 함수 바깥쪽과 안쪽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매개 변수와 인자의 개수, 타입은 완벽히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이런 걸.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제가 요걸 하나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원래 이제 같은 클래스 안에서 똑같은 이름의 변수, 아니 함수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변수 이름도 똑같고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system.out.println 번
A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fun A 1.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A를 넘겨줄게요. 얘는 뭐 그냥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 똑같죠? 자, 저것도 되게끔 한번 만들어줄게요. 근데 원래 자바에서는 똑같은 이름으로 함수, 변수 만드는 게 안 됩니다. 얘는 2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름 똑같죠? 얘도 fun A고 얘도 fun A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잘 돼요. 이렇게 잘 되고 있죠. 근데 뭐만 다르죠? 변수가 있는 거는 그쵸. 매개 변수가 있냐 없냐 그런 겁니다. 매개 변수가 있냐 없냐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함수 이름을 보실 때 보통 여기까지만 보는데 사실 함수 이름은 어디까지 보냐? 자바는 여기까지 다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앞에는 똑같은데 뒤에가 살짝 다르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클래스 안에 이제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는 거.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매개 변수. 만약에 요것도 int a, 요건 안 돼요. 요건 돼요. 이렇게. 자,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해서 이제 같은 클래스에서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쓸 수 있게 하는 거를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로딩. 메서드 오버로딩입니다. 로딩.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상속을 배우면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메서드 오버로딩이 있고 오버라이딩이 있는데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오버로딩은 뭐다? 매개 변수의 개수를 다르게 해서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쓸 수 있는 게 뭐다? 오버로딩이다. 오버로딩. 이렇게. 이게 오버로딩입니다. 로딩. 그래서 요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매개 변수만 다르게 해주면요. 물론 만약에 이건 3개예요. 아, 2개예요. 근데 가능합니다. 매개 변수만 다르게 해주면요. 얼마든지 더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3개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안 된다. 얘는 아예 똑같아 버리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어떤 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했던 함수에 있어서 메서드한테 뭘 넘겨주는지, 그거를 이제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